저도 오늘 되게 많이 기대하고 왔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며칠이죠? 2월 9일. 네, 2월이 벌써 9일이나 지났습니다. 네. 2월 9일 저희 분당 미팅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요즘 이제 우리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원에이 팀의 똑똑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박우건 리더님을 모시고 호르몬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기어 박우건입니다. 저는 학사고요. 제가 박사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똑똑 박사라고 막 그랬더니 별명이 똑똑 박사로 됐습니다. 오늘 이제 호르몬 건강 관련된 얘기인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내분비샘에서 이렇게 분비대가 혈액으로 직접 분비가 돼가지고 이제 얘가 혈액을 타고 돌면서 어떤 특정 세포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분비되는 게 우리가 일반 땀샘이나 아니면 소화액처럼 이렇게 분비 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분비 기관은 없는데 얘가 이제 혈액으로 바로 이렇게 분비가 돼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 이런 어떤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분비샘을 통해서 이렇게 분비가 되고 얘가 이제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분비가 돼도 이렇게 작용 효과가 크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특이한 게 이렇게 분비가 돼서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걔를 이렇게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 어떤 수용체가 있는 일만 그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비가 됐다고 전부 다 영향 받는 건 아니고 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샘의 대표적인 게 뭐 내하수체랑 갑상샘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우리가 아는 거는 갑상선이잖아요. 이게 왜 자꾸 갑상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선이 한자래요. 그래서 샘이 순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갑상선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갑상샘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다고 보내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다 갑상샘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어색하시더라도 저도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 기관들이 보면 저 내하수체라는 거 저도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뇌 구조도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뇌 안쪽에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얘가 실제로 이제 우리 분비 기관들 있잖아요. 갑상선이랑 저기 뭐 췌장이랑 부신이랑 이렇게 막 있잖아요. 걔를 명령을 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고 명령 호르몬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비하는 곳을 보면 내하수체랑 뭐 갑상샘, 부신, 이자도 우리나라 말이에요. 췌장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췌장, 난소, 정소 이런 곳에서 이제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부족하면 소인증 이런 게 되고 많으면 이제 거인증 뭐 이런 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익숙한 게 이제 인슐린 뭐 이런 거잖아요. 당뇨병이잖아요. 그래서 걔를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 이런 게 생긴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내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췌장인 이자, 뭐 생식샘 한게 있는데 대표적인 거고 실제로 이 내용을 안에 보면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호르몬이 굉장히 이렇게 분비되는 곳이 많고 보면 심장이랑 간이랑 막 이런 곳에서도 호르몬이 이렇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몸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하수체는 얘가 이제 그 뇌 구조 사진이거든요. 저도 이런 걸 말은 그냥 얘네 손에 이렇게 들었는데 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에.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
지금 이름은 안 나와있는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얘가 내하수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실제 명령을 이제 군비기관들한테 이렇게 탁 내리잖아요. 근데 얘는 실제 명령을 내리는 곳이고 얘한테 또 명령을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요 바로 위에 보면 여기 시상하부라고 하는, 얘가 시상이고 시상 밑에 있어가지고 시상하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시상하부가 내하수체한테 야 이거 명령 내려 이렇게, 야 얘는 그냥 명령만 딱 내리고 실제 명령하는 곳은 따로 있어요. 얘가 직접 명령을 하면 되잖아요. 지가 각 기관들한테 명령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얘한테 왜 그러지? 왜 직접 자기가 안 하고 이렇게 밑에 또 내리냐? 이걸 좀 찾아봤더니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또 그런 구조를 갖게 된 또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뭐 그런 자세한 그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구조가 이렇다. 얘가 명령을 내리고 얘가 받아가지고 각 군비기관들한테 호르몬을 통해서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하수체도 이렇게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조그만 것에도 이렇게 보면은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어요. 이게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랑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이렇게 또 다릅니다. 그래서 뭐 성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식피질 자극 호르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호르몬들이 이렇게 나온다. 얘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고, 그러니까 각 기관들한테 너 호르몬 분비해 이렇게 내리는 명령도 내리지만 자기가 직접 분비하는 호르몬도 있어요. 그게 이제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자기가 또 직접 분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체계는 어차피 똑같아요. 체계는 어차피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명령을 내리고 내하수체한테 너 이거 저기 호르몬 분비하라고 명령해 하면은 얘가 이제 각 기관들한테 갑상샘일 수도 있고 부신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기관들한테 명령을 이제 내리고 얘가 실제로 이제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은 이제 분비하라고 그러고 이제 또 뭐 많으면 또 줄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이제 그런 작용들을 하는 거고, 이게 각 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어차피 다 동일한 이런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갑상샘, 부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얘가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 내하수체한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라. 그러면은 그 호르몬이 실제 부신한테 가서 코티솔이라는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체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그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걸 조절해주고,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을 보내주고, 이 전체 구조는 어차피 똑같고 각 기관들이 이제 담당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걔들이 어떤 걸 담당하냐 이제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신이라는 곳은 이렇게 심장 콩팥이라고 하죠. 콩팥 위에 이렇게 조그만 모자처럼 조그만 기관이 이렇게 있고, 부신도 내부에 보면 겉이 있고 속이 있어가지고 또 분비하는 호르몬들이 이렇게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당, 우리가 좀 되게 익숙한 거는 이제 이 혈당인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당뇨 때문에 많이 관심 가지고 들었기도 하고 관심 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여기 이 췌장 이자에서 얘를 혈액 속에 혈당이 높으니까 얘를 줄이기 위해서 또 호르몬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요. 인슐린을 분비를 해가지고 이 혈당을 간에서 저장하는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시켜서 혈당을 낮추고, 만약에 저혈당이나 이렇게 부족하면은 그 저장된 글리코겐을 다시 이게 그러니까 뭐죠? 당으로 포도당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고 그 안에 각 역할들만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칼슘도 마찬가지. 칼슘이 부족하면 똑같이 분비하라고 이제 내하수체에서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하수체가 여기 보면 칼슘을 이제 필요하니까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을 이제 빼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뼈에서도 이렇게 빼오고 여기 그 신장에서 다시 재흡수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생식 호르몬은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인데 얘도 구조는 어차피 똑같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똑같은데 이제 호르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호르몬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 호르몬.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그 호르몬이 화학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경 호르몬도 화학적인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이제 석유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물질들이 이제 우리한테 똑같이 영향을 이 분자적인 구조로 보면은 그 여성 호르몬과 되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얘가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아까 그 명령 체계라 그랬잖아요. 얘들이 세포들이 그런 명령을 받아들이는 건데 얘들이 내려왔는데 진짜 호르몬이 아닌데 가짜 호르몬인데 분자 구조가 유사하니까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자가 감소하거나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나 유방암 위험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성조수증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환경 호르몬은 이제 그 플라스틱 제품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아니면 다이옥신 막 이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물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메이 제품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기 보시면 플라스틱 용기 일회용품 우리 배달시켜서 먹는 그런 용기 있잖아요. 그런 데 많이 거기다가 뭐 뜨거운 음식들 담겨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 막 다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끊을 수가 없죠. 너무 맛있고 하니까 편하고 하니까. 근데 가능하면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정제, 그러니까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석유에서 생각해 보면 석유가 우리한테 굉장히 편리함을 많이 줬어요. 근데 편리함은 주지만 건강을 주지 않거든요. 사실은 건강을 좀 해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안 쓰고 멀리하기 위해서 사실 아메이 제품을 쓰는 거예요. 아메이는 그 계면활성제 같은 것도 석유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코코넛 같은 데서 이렇게 추출해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친환경 제품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쓰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없이 좀 안심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코팅 조리도 우리 프라이팬 같은데 코팅되어 있는 것들도 다 저 가불화물 같은 것도 다 환경 호르몬으로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뭐 주방 세제라든가 아니면 세탁 세제 아니면은 욕실 용품 이런 것들 다 그 환경적인 게 많기 때문에 다 석유에서 추출한 것들로 만들고 그게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만들기 쉽고 대량 생산하기 쉽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데 우리 건강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것들을 안 쓰고 좀 더 이렇게 이런 환경 호르몬이 없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 호르몬은 이제 전체적인 걸 보면 혈당이나 체온이나 수분이나 칼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얘가 분비를 해서 이렇게 이런 걸 조절을 하는데, 근데 얘가 이제 호르몬이 이상이 있으면 이제 이런 질환들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당뇨병이나 아니면 갑상샘, 항진증, 우리 이런 얘기 좀 듣잖아요. 갑상샘이라고는 안 하지만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뭐 이런 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이 앞쪽에 저희가 뇌 구조가 어떻고 뭐 호르몬이 뭐 어떻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뭐 알면 좋고 몰라도 뭐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사는 사실 그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의사분들이나 그런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잘 알고 실제로 그런 기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원인과 어떤 결과는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공부를 하면 뭐 알 수는 있어요. 그런 게 왜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알 수는 있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저는 되게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호르몬 이상이 있어서 이런 질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해결이 되냐에
저는 조금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주로 보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거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가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겠죠. 그래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 당뇨병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을 거예요, 보통 그죠? 근데 약을 받으면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당뇨병이 있다 해서 뭐 어떤 당뇨병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잖아요. 걔는 어떤 현상을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거지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보통 그거를 이제 어떻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치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병 약을 먹어서 치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치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상만 약간 낮춰주거나 아니면 미뤄주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인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전문 용어로 땜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을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거는 땜빵이에요. 땜빵은 반드시 문제를 다시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근데 원인을 해결하려면 이게 원인이 뭔지 이제 봐야 되죠. 근데 원인이 뭐냐면 대부분 이 호르몬 이상도 마찬가지고 뭐 오늘 주제랑은 상관없지만 사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몸무게가 한 200kg가 나가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살을 빼고 싶어서. 가면은 병원에서 나의 어떻게 하죠? 지방 이렇게 빼는 거 지방 흡입수를 이런 거 하잖아요. 지방 흡입수를 해가지고 내가 60kg가 50kg가 됐어요. 만약에 200kg였는데 지방 흡입수를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 어느 한순간 그렇게 수술했더니 내가 확 바뀌었어요.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아니죠.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지금 200kg가 된 이유는 그 생활 습관이잖아요. 우리가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활 습관인 거고 그거를 이제 보통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냐. 예를 들면 내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남편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그 반대되는 감정들 있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거라든가 하여튼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사는 거랑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고 사는 거랑 수면 습관 아니면 운동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그냥 생활 습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걔가 지금 어떤 우리 혈액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혈액이 우리 몸을 타고 돌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게 어디에 사실 문제를 일으킬지 몰라요. 어떤 약한 기관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 여기는 이제 호르몬 이상으로 나타난 건데 얘를 해결하려면 그런 아까 우리가 알았던 그런 현상만 줄이는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해결을 하려면 반드시 그 원인인 우리 생활 습관 같은 거를 바꿔줘야지만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잘 하기 싫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지. 우리가 막 음식 제한 딱 걸어버리면 평소에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거 딱 걸리는 순간 갑자기 막 먹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다이어트 시작하면은 평소에는 나 그런 거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 했는데 딱 못 먹는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막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건강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가 습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보다 커야지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가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만들잖아요. 우리 아까 환경 호르몬 없는 그런 세정제나 욕실용품들이나 주방 세정 이런 것들 다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고 아니면 건강기능식품들 있죠. 우리가 건강하려고 건강기능식품 먹잖아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그 종합 비타민 같은 게 그 석유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석유나 석탄에서. 석유 안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석유가 우리 건강해주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석유로 만든 합성 비타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해보면 말이 좀 안 돼요. 근데 왜 먹냐면 싸니까 먹는 거예요. 대량 생산하고 싶고 싸니까 이제 먹는 건데, 그 석유 안에 종합 비타민이 있어가지고 그걸 꺼내는 게 아니에요. 걔는 그 안에 있는 화학적인 거를 조합해가지고 합성해가지고 비타민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싸고 뭐 이런 거 하지만 내 몸에서는 걔가 이제 천연 비타민과 다르게 그냥 미치는 거거든요. 아메이는 그래서 그렇게 안 만들죠. 우리가 저기 자체적으로 키운 유기농 식물에서 여기는 또 기술도 들어가야 돼요. 식물이라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그러니까 그 성분들을 파괴시키지 않는 기술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메이가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영양제도 그렇고 뭐 이런 세제들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있고 쓰면은 좋아지는데, 왜 아메이가 최근에 생활습관 성형 캠페인을 했잖아요. 왜 그걸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메이는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지만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제일 쉬운 거는 이런 제품들을 바꾸고 좋은 거를 먹고, 제일 쉬운 게 좋은 거 먹는 거예요. 생활습관 바꾸는 건 힘들지만 좋은 거 먹는 건 제일 쉽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챙겨 드시는 것도 힘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할 땐 그거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는 이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좋은 제품들을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좀 더 좋아지려면, 거기서 좀 더 좋아지려면 결국은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전체적인 게 바뀌어서 피가, 제가 알게 된 걸로는 결국 피가 맑아져서 좋은 영양 성분들을 잘 공급하고 거기에 나쁜 것들을 잘 회수해 가지고 잘 정화시키고, 이게 돼야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호르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걔가 어떻게 가가지고 어디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얘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쉬운 것부터 일단 하셔야 된다. 그게 아까 우리가 안 좋은 제품들 대신 좋은 제품들을 쓰는 거고, 그런 합성 그런 영양제 대신에 천연 이런 비타민들을 먹는 게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뭐 주제는 호르몬이었지만 어차피 얘가 다 똑같이 갑니다. 아까 몸무게 다이어트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건강 관련된 거는 어차피 다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해결 방법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아픈 것들이 다 이렇게 만성 질환들이 천천히 진행되는 질환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하루 이틀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질환들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우리가 몸에 치유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건 되게 어리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만에 막 진행되는 거는 바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병원이 잘하는 거는 뭐 건강검진 같은 거나 아니면 응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조금 현명하게 내가 아픈 것들을 봐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할지, 아니면 이렇게 내가 만성질환 쪽에 있어가지고 이런 근본적인 걸 해결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호르몬 얘기하다가 자꾸 이렇게 딴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 안에 호르몬 얘기 있잖아요. 자세히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냐,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좀 많이 말씀드린 거고요. 끝났죠? 네.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결론은, 첫 번째 내가 쓰는 제품들, 안전한 제품들, 우리 아메이 제품들이 공부해 보시면 알아야겠죠. 안전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바꾸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서 사실 많이 좋아지시긴 하시는데 거기서 만족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좀 내가 거기서 또 질병이 더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면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 생활습관 바꾸는 걸로 들어가야 된다. 아메이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승연을 강조하는 거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